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SE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애플이 2016년부터 아이폰 SE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온 저가형 스마트폰 라인업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롭게 나온 제품의 이름은 아이폰 16E입니다. 가장 최신형인 아이폰 16의 이름에 E라는 소문자 알파벳 하나만 붙인 형태죠.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폰 SE라는 게 이제 너무 구형 모델이나 저가형 모델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세대죠.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진짜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야, 나 폰 바꿔야 되는데 뭐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으면 아이폰 SE 공개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사 이렇게 했더니 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도 그거 되게 싼 거 아니야?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야 오래 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SE라는 이름에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됐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 이름을 아이폰 16E로 바꾼다면 어쨌든 16 시리즈와 궤를 함께하는 최신형 모델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플래그십 라인과 네이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SE 시리즈의 저가형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아이폰 SE 시리즈의 세대가 바뀔 때보다 이번에는 변화가 좀 큰 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돈을 더 받기에도 아이폰 16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유리했을 거고요. 게다가 이 아이폰 SE 시리즈가 이름에 따로 넘버가 붙지 않다 보니까 세대 구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모델인지 바로 유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품 네이밍을 더 명확하게 바꾸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스펙 살펴보기 전에 가격 얘기부터 할게요. 아이폰 16E의 가격이 128기가 기준으로 99만원부터입니다. 256기가는 114만원, 512기가는 144만원.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죠? 너무 높습니다. 2022년에 나온 아이폰 SE 3세대의 경우 출시 당시에 64기가 모델이 59만원, 128기가 모델이 66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환율이 오르면서 그 영향으로 64기가는 65만원, 128기가는 73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었고요. 이게 기존 아이폰 SE 시리즈의 가격이다 보니까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가격은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달러 가격도 429달러에서 599달러로 훅 올랐어요. 여기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 영향까지 또 한 번 맞아버리니까 99만원이 돼버린 거죠. 가격이 너무 심란한데요. 자, 제품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제품이 아이폰 16E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가져온 형태입니다. 아이폰 SE 시리즈 최초로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고요. 그 말인 즉슨 홈 버튼이 없다는 얘기죠. 드디어 애플이 판매 중인 모든 아이폰 라인업에 홈 버튼이 달린 제품이 싸그리 사라진 셈입니다.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고요. 노치라고 부르던 센서 하우징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오랜만에 이 노치를 보니까 좀 구형 모델처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이폰 SE 3세대는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화면 주사율은 당연하겠지만 60Hz입니다. 아이폰 16에도 넣어주지 않은 걸 아이폰 SE에 넣어줄 리가 없죠. 다행인 건 겉모양은 아이폰 14처럼 보이지만 라이트닝 단자를 넣진 않았어요. USB-C 단자를 채용한 모습입니다. 껍데기는 구형 모델을 재활용했지만 프로세서는 최신의 것을 이식해준다는 아이폰 SE 시리즈의 기조 그대로 A18 칩을 탑재했습니다. 최신형인 아이폰 16 시리즈와 동일한 프로세서인 거죠. 당연히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이 추가되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애플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폰이긴 하네요. 다음은 카메라를 살펴볼까요? 애석하게도 루머를 통해 나왔던 것처럼 싱글 카메라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트리플 카메라에 익숙하다 보니까 2025년에 이걸 보니까 좀 허전해 보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역시 카메라가 징글징글하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고 예쁘지 않나요? 물리적인 카메라는 한 개지만 이번에는 48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픽셀 가운데를 크롭하는 방식으로 2배 줌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2배 줌 카메라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광각 렌즈를 못 쓴다 뿐이지 1배 줌과 2배 줌은 아이폰 16 기본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입니다. 사실 아이폰 SE 3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스펙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에 나오는 전반적인 스마트폰들의 스펙과 99만 원부터 시작하는 국내 출시 가격을 생각하면 아이폰 SE 3세대 같은 전작보다는 아이폰 16 기본형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 아이폰 16에 비해서 어떤 기능이나 스펙이 빠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
시리얼 컨트롤 버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오케이. 그리고 전체 밝기도 일반 모드에서 1000니트인 아이폰 16과 비교하면 아이폰 16e는 최대 800니트로 살짝 떨어집니다. 2세대에 UWB 칩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A18 칩이 똑같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폰 16과는 GPU 코어 수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폰 16에는 5코어 GPU, 그리고 아이폰 16e는 4코어 GPU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오케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이폰 16e는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죠. 그냥 7.5W 기본 무선 충전만 지원하고요. 맥세이프 자석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갤럭시 S25처럼 C2 레디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서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를 쓴다고 해도 고속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물론 전작인 아이폰 SE 3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제품에도 맥세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추가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지만 2025년에 애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맥세이프를 안 넣는다. 저는 좀 심란합니다. 자, 아이폰 16과 비교해서 아이폰 16e의 주요 스펙 중에 뭐가 빠졌는지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번 신제품에 가장 비싼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도 없는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애플의 자체 설계 셀룰러 모뎀인 C1 칩입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셀룰러 모뎀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뭐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입니다. 이게 개발이 까다로워서 퀄컴이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애플도 퀄컴의 셀룰러 모뎀을 쓰고 있었는데 C1 칩을 선보인 건 애플이 아이폰에서 가장 중요한 칩셋 중에 하나를 자체 개발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덕분에 전력 소모가 줄고 아이폰 내부의 공간 설계도 더 널널해져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폰 16은 22시간인데요. 신제품인 아이폰 16e는 26시간이니까 차이가 크죠? 배터리는 아주 바람직하네요. 신제품의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고요. 정말 환율 문제만 아니었어도 이게 역대급 가성비 아이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신제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지금 최신형 아이폰 쓰는 분들 말고 기존의 아이폰 SE 시리즈를 썼던 분들은 이번 신제품으로 넘어갈 건지 말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조만간 제가 아이폰 16의 리뷰 준비해 볼 건데요. 댓글로 궁금한 거 미리 질문해 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이폰 SE 시리즈 이름을 왜 아이폰 16e로 바꾼 거야? 나 팀 쿡인데 왜 바꿨냐면 갤럭시 폴드 SE 나와서 빈정상해서 바꾼 거야. Think different.